다음은 329번. 운동뉴런과 골격근섬유 사이의 시냅스인 신경근접합부에서 이 단어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체성운동신경과 골격근섬유 혹은 얘는 실모양이라 해서 일본 애들이 섬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의 근세포에 대한 단위를 근섬유라 합니다. 이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시냅스를 일본말로 접합부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뉴런 머슬 시냅스이고 일본말은 신경 근 접합부가 되게 됩니다. 화학적 시냅스 전달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체성운동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아세틸콜린이 됩니다. 체성운동신경 말단으로 활동전이가 전도가 되게 되면 촉성말단에서 전압의존성 칼슘 채널이 활성화되게 되고 칼슘이 유입이 되어서 체성운동신경의 촉성말단에서 칼슘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량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체성운동신경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약자를 ACH라고 적습니다. 아세틸콜린의 방출량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신경근접합부에 있는 근섬유의 세포막에 있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이온성 수용체라 했지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입니다. 얘는 양이온 채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골격근세포의 양이온 채널이 활성화되게 되면 양이온이 유입이 되어서 나트륨이 유입이 됩니다. 나트륨의 유입량이 증가가 되니까 탈분극이 되게 되고 이 탈분극이 골격근섬유의 세포막에 있는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에 의해서 나트륨이 유입이 되게 되고 이때 차이는 얘는 적은 양이 유입이 되는 것이고 얘는 대량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다량의 나트륨에 대한 유입이 활동 전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일은 체성운동신경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근섬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근섬유에서 이제 활동전이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 활동전이가 일본말로 횡주소관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자를 좋아하는데 일본 애들은 세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횡주 세관이라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꿀 때 세자를 소자로 바꾸어서 횡주소관. 근데 횡주도 어쨌든 일본 말이니까 요즘은 티관 혹은 티소관이라 합니다. 횡주세관을 따라 전도가 되게 됩니다. 그 말은 횡주소관의 막이 탈분극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탈분극에 의해서 티소관, 티관의 막에 있는 디하이드로 피리딘 수용체라고 하는 전압의존성 단백질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디하이드로 피리딘 수용체는 건섬유 내에 있는 소포체를 건소포체라 합니다. 건소포체 막의 리아노딘 수용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소포체 막에 있는 리아노딘 수용체와 T관 막에 있는 디하이드로피리딘 수용체가 서로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단백질의 구조적인 변화가 리아노딘 수용체를 기계적으로 압박을 줍니다. 이와 같은 압박이 얘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리아노딘 수용체는 기능적인 이름은 칼슘 채널입니다. 이렇게 칼슘 채널이 활성화되게 되면 건소포체에서 건세포질을 흔히 건형질이라 합니다. 건세포질을 건형질로 칼슘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세포질에 칼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칼슘의 농도가 증가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칼슘이 다음 과정에서 트로포닌 C와 결합을 합니다. 트로포닌과 결합을 합니다. 더 정확히 트로포닌 C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칼슘에 의해서 트로포닌의 구조가 변화가 되게 되고 트로포닌과 연결되어 있는 트로포미오신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 변화를 현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액틴 섬유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에 있는, 가는 섬유에 있는, 가는 필라멘트에 있는 액틴 섬유, 액틴 필라멘트, 가는 섬유, 가는 필라멘트. 액틴 섬유에 있는 미오신 머리의 결합 부위가 노출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액틴 섬유에 미오신 머리가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액틴 섬유에 미오신 머리가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를 다르게 표현해서 교차 다리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교차 다리는 일본말로 가교라 합니다. 골격근 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형성된 이후에 근육이 바로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축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녹색에 대한 시간대를 잠복기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교, 교차다리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제 수축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첫 시작은 유런에서 활동전이가 형성이 되어서 활동전이가 축삭을 통해 전도가 되어야 되겠지. 전도가 되면 전압의존성 칼슘 채널이 활성화되게 되고 칼슘이 유입이 되어서 축삭 말단에 칼슘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칼슘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되게 되고 아세틸콜린이 방출되게 되면 근섬유, 골격 근세포에서 양이온 채널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번에 골격근에서 일어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잠복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가교가 형성될 수 있는 상태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수축기라 하고 수축기는 먼저 미오신 머리에 존재하는 ATP아제가 ADP와 무기인산, 약자를 PI라 하지, 무기인산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미오신 섬유에 미오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미오신의 경사슬, 짧은 사슬이라 합니다. 이 미오신 머리에 ATP가 결합이 되어 있다가 얘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ADP와 무기인산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미오신 머리가 뒤로 젖혀진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미오신 머리 세우기라 합니다. 미오신 머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은 상태는 결합력이 없다가 뒤로 젖혀지게 되면 결합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오신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되면 얘가 액틴 섬유에 결합을 합니다. 이때 미오신 머리가 액틴 섬유에 결합하기 위해서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칼슘이 트로포닌에 결합을 해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미오신 머리가 액틴 섬유에 결합을 하게 되면 다음 과정은 미오신 머리에서 먼저 무기인산이 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미오신 머리에서 무기인산이 분리가 되게 되면 미오신 머리가 액틴 섬유를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파워 스트로크라 합니다. 즉, 이 액틴 섬유에 미오신 머리가 세워지고 결합을 하면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액틴 섬유가 미오신 섬유 사이를 활주가 일어납니다. 활주는 한자인 것이지 영어로 하면 슬라이딩이고 한자로 하면 활주, 쪽발이들은 활주, 우리는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활주 모델입니다. 이 과정을 파워 스트로크라 합니다. 얘를 정확히 수치로 표현하게 되면 미오신 머리가
여기에는 미오신 머리와 여기에는 미오신 경사슬 사이의 각이 45도인 것이 9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90도가 50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미오신 머리에서 ADP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ADP가 분리가 되게 되면 50도에서 이제 다시 45도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이 상태를 일시적인 경직 상태라 합니다. 즉 미오신 머리가 액틴 섬유와 떨어질 수 없는 상태, 단단하게 결합이 된 상태, 이것을 경직이라 하되 대신 얘는 일시적이다. 경직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미오신 머리에 ATP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오신 머리가 액틴 섬유에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다시 1번으로 순환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미오신 머리가 계속 액틴에 결합을 해서 끌어당기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것이 활주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ATP가 고갈되게 되면 미오신 머리를 액틴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는 계속 5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ATP가 결핍이 되게 되면 O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얘는 지속되는 것이니까 이 글자만 빼버리면 되겠지. 지속적인 경직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근육이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쥐가 난다든지 혹은 경직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사후경직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세포가 ATP를 생성하지 못하니까 5번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현상을 사후경직이라 합니다. 수축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완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완기는 근소포체막의 칼슘 ATP아제가 ATP를 가수분해해서 칼슘을 근소포체로 흡수합니다. 그러면 근세포질의 근형질에 칼슘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고, 대가로는 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칼슘이 트로포닌에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이 구조 변화를 통해서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치의 변화가 액틴 섬유에 있는, 가는 섬유에 있는
미오신 머리의 결합 부위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액틴 섬유에 있는 미오신 머리의 결합 부위가 차단되게 되면 이 현상을 교차 다리가 불활성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교차 다리가 불활성화되게 되면 근육은 이완되게 됩니다. 대신 이완 과정은 수축 과정처럼 분자적인 기전이 아직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현상적으로 이완된다라고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골격근의 수축이 일어나면 근절은 골격근에 대한 기능적인 기본 단위를 근절이라 하는 것이지, 이 상태는 길이가 길다가 활주가 일어나게 되면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근절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차입니다. 2번에 미오신 머리에서 ADP가 분리되면 미오신 머리는 액틴 섬유와 결합하여 교차 다리를 형성한다.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미오신 머리에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되어야지만 얘가 미오신 머리가 액틴 섬유에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P가 분리가 되는 것은 2단계인 것이지, 미오신 머리에서 ADP가 분리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일시적인 경직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칼슘이 트로포닌과 결합하면 액틴 섬유의 미오신 머리 결합 부위가 노출되어 교차 다리가 활성화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4번에 T관이라 해도 되고 T소관이라 해도 되고 T소관막이 활동 전이에 의해 탈분극되면 디하이드로피리딘 수용체, 요즘은 이 정도의 개념은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하이드로피리딘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디하이드로피리딘 수용체가 칼슘 채널인 리아노딘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근소포체에서 칼슘이 방출되게 됩니다. 5번에 칼슘이 칼슘 ATP아제에 의해 근소포체 내강으로 흡수되면 얘는 근소포체 막에 있는 칼슘 ATP아제, 칼슘 채널이, 칼슘 펌프입니다. 흡수가 되게 되면 칼슘의 농도가 감소가 되니까 칼슘이 트로포닌으로부터 분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이 가교를 불활성화시킵니다. 액틴 섬유의 미오신 머리 결합 부위를 막아서 교차 다리를 불활성화시킵니다. 차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번) 근육 수축의 활주 필라멘트 기작. 슬라이딩 모델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파워 스트로크에 의해서 미오신 머리가 액틴 섬유를 끌어당기게 되면 두 섬유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주 기작이라 합니다. 1번에 미오신과 액틴의 결합은 ATP를 소모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이 차입니다. 2번에 근절의 길이가 짧아질 때니까 얘는 수축이 될 때이지, 액틴 섬유와 미오신 섬유의 길이는 바뀌지 않고 배열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차입니다. 3번에 지속적인 ATP 공급이 불가능해지면 ATP가 결핍이 되게 되면 사후 경직과 같은 경직이 일어나게 된다. 차입니다.
4번에 미오신은 화학적 에너지인 ATP를 기계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운동 단백질의 한 종류이다. 그것이 참이다. 미세 섬유에 대한 운동 단백질은 미오신이고 미세 소관에 대한 운동 단백질은 키네신과 디네인이라 그랬지. 5번에 가는 필라멘트의 머리 부분에서 ATP가 가수분해되면 가는이 아니고 굵은이지 미오신 필라멘트는 가는 필라멘트를 하지 않고 굵은 필라멘트를 합니다. 액틴 필라멘트가 가는 필라멘트이다. 가는 필라멘트와 굵은 필라멘트가 서로 결합하여 가교를 형성한다. 그래서 굵은 필라멘트에 ATP 화재가 있습니다. 옳지 않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번. 그림은 근육 원섬유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근섬유는 근모세포라고 하는 전구세포가 세포가 융합이 되어 가지고 실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을 근섬유로 합니다. 얘는 하나의 세포에 대한 이름입니다. 근세포는 근원 섬유 다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개의 근원 섬유들로 구성이 되게 되고 근원 섬유에 대한 구조가 액틴 섬유와 미오신 섬유로 구성이 되게 되면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적인 기본 단위를 근절이라 합니다. 원섬유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혹은 미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이고 가에서 다는 각각 A 대 H 대 I 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얘가 진한 것이 미오신 섬유가 되게 되면 미오신 섬유에 대한 길이 부위를 A대라 합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는 다 지역은 미오신만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미오신만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H역 혹은 H대라 합니다. 이 H대의 정중앙을 M이라 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액틴만으로 구성된 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 액틴만으로 구성된 지역을 I대라 합니다. I대 정중앙을 G라인이라 합니다. G라인과 G라인 사이를 하나의 기능 단위로 둬서 여기를 근절이라 합니다. 따라서 수축이 되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절에 대한 길이는 짧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이다. 여기가 액틴 필라멘트이고 여기가 미오신 필라멘트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액틴 필라멘트가 연결되어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구조를 G라인이라 합니다. 참이다. 리언에 나는 I대로 근육이 수축하면 짧아진다. 나 지역을 I대라 하고 근육이 수축이 되게 되면 얘가 여기와 겹쳐지는 부위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액틴만으로 구성되는 지역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I대가 짧아지게 된다. 참이다. 이것에 다는 A대로 A대는 가가 A대고 다는 H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근육이 수축이 되게 되면 여기 이 길이도 짧아집니다. 대신 이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A대는 길이가 변화가 없고 H대와 I대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고 근절의 길이도 짧아지게 됩니다.
리얼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미오신이 존재하는 부위가 진하게 염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밝게 보인다가 아니라 가인 A가 암대가 되게 됩니다. 진하게 보이는 지역이 되게 됩니다. 옳지 않다. 답은 근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333번 그림 가는 근육 원섬유 마디를 그림 나에서 라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서로 다른 세 지점의 단면에서 관찰되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직경이 굵은 것이 미오신이 되겠지. 직경이 작은 것이 액틴 섬유가 되겠지. 얘는 미오신과 액틴이 겹쳐 있는 부위니까 이 영역이 되게 됩니다. 얘는 미오신만 관찰되는 것이니까 여기 디귿 영역이 되게 되겠지. 얘는 액틴만 관찰되는 지역이니까 리얼이 되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디귿에서 관찰되는 구조이고 얘는 리얼과 니언에서 관찰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1번에 근육의 수축, 이완 과정에서 가의 기역 길이는 변한다. 수축 이완 과정에서 가의 기역 길이는 A대이면 A대 길이는 바뀌지 않아야 되지. 따라서 1번이 옳지 않다. 2번에 가의 디귿 부분에서는 라와 같은 단면이 나타난다. 디귿은 라가 아니라 다라 해야 되겠지. 3번에 가에서 니언과 리얼은 액틴 필라멘트만으로 이루어진 H대이다. H대가 아니라 I라 해야 되겠지. 앞에 있는 서술은 옳은데 뒤에 있는 H란 글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옳지 않다. 4번에 근육이 수축하면 나와 같은 단면을 보이는 부분이 늘어난다. 그지? 수축을 하게 되면 겹쳐 있는 부위가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완되게 되면 겹쳐 있는 부위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번 가는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수용기와 반응기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를 나는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언은 각각 A대와 I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를 설계고리를 하게 되면 여기를 두드릴 때 A는 척수로 들어가는 것이지 덜신경입니다. 덜신경은 감각신경이다. 감각신경이 들어가는 쪽이 등 쪽이 되게 됩니다. 운동신경이 나가는 쪽이 배 쪽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감각신경절이 되게 됩니다. 대신 감각신경절은 시냅스는 아닙니다. 감각신경이 감지하는 곳을 근방추라 합니다. 근방추를 통해 가지고 얘는 근육에 대한 상태를 감지하는 근육입니다. 여기를 두드리게 되면 A에서 활동 전이의 빈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A의 말단에서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여기에서도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니까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근육은 수축이 되게 됩니다.
얘는 다리를 펼 때 관여하는 근육이라 해서 이 근육을 신근이라 합니다. 펴는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활동 전이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기에서 분비가 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가바와 같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체성운동신경은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의 감각신경에 대한 정보가 이 사이 뉴런 때문에 서로가 반대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기에는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이완되게 됩니다. 이때 C는 다리를 굽힐 때 관여하는 근육이라 해서 굴근이라 합니다. 펼 때 관여하는 것을 신근, 굽힐 때 관여하는 것을 굴근. 그래서 여기를 두드리게 되면 무릎 반사는 신근은 수축이 될 때 동시에 굴근은 이완되게 됩니다. 이것이 무릎 반사에 대한 원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가 H대 혹은 H역이 되게 되면 니은은 A대가 되겠지. 기역은 I대가 되겠지. 명대, 암대라 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G라인이 되게 됩니다. G라인과 G라인 사이를 근절이라 합니다. 1번에 망치의 자극에 의한 흥분은 ASP로 전달된다. A가 감각신경, B가 운동신경, ASP로 전달이 된다. 참이다. 2번에 무릎 반사에 의해 근육 C가 이완되면 기역의 길이는 길어진다. 근육 C가 이완된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활주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겹치는 부위가 짧아지니까 겹치지 않는 부위는 길어지게 됩니다. 참이다. 3번에 골격근이 수축하면 니은의 길이는 짧아진다.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I대에 대한 길이는 짧아지지만 A대에 대한 길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다. 4번에 B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여기에서 분비가 되는 신경전달 물질이든 여기에서 분비가 되는 신경전달 물질이든 둘 다 아세틸콜린입니다. 참이다. 5번에 A에서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증가되면 B에서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증가된다. 여기에서 빈도가 증가가 되면 여기에서도 빈도가 증가가 됩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빈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참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바뀌니까 좀 끊었다 갑시다.